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좋았어요. 좀 촉박하게 서둘러 가야 되는데 마침 또 연락이 와서 약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자기하고 잘 맞아야 돼요. 시간이 늘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늘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의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자기를 돕고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자기를 역시 받들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나에게 유리해야 돼요. 시간 싸움이니까요. 시간이 나의 협조자가 되고 나의 지지자가 되고 나의 응원, 나의 동조자, 나의 추종 세력. 시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자는 정말로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달리 표현하면 크게 말하면 때라고 할 수 있죠. 때가 맞아야 돼요. 때가 맞다, 이걸 이름하여 운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운이 따른다. 아, 운이 따르는구나. 운이 나에게 밀려오는구나. 저 하늘의 구름이 나에게 밀려오는구나. 운이 따르는구나. 때가 맞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 시간, 타이밍. 네,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때 딱 맞아야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실력, 능력은 사실 고만고만합니다. 거기가 거기에요. 그것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때가 맞아야 됩니다. 때가 무대고 때에 따라 여건, 환경, 상황, 그 모든 조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기회예요. 그 때가 맞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때가 있어야 목탕 갈 수 있잖아요. 때가 맞지 않으면 자기를 바로 깨끗이 운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맞춰서, 때를 딱 맞춰서 가야 돼요. 제때, 제 행위, 그때 딱 맞아야 비로소 표가 나게 어떤 일이 성사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 때를 못 맞춰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때를 못 맞춰서 어떤 사람은 떨어지기도 하고, 때를 못 맞춰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를 맞춰서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때를 맞춰서 실패할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때를 맞춰서 그야말로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때를 맞춰서 이무기가 용까지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딱 맞춰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나네요. 활용정점. 벽화를 다 그렸다고 하죠. 용의 벽화를 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눈을 딱 찍으니까, 점 하나를 찍으니까 비로소 용이 돼서 활용정점. 용 그림을 벽화에 그리고 마지막 눈에 점을 딱 그어서 눈동자를 딱 박아 놓으니까 비로소 그 용이 살아있는 용이 되어 훨훨 날아갔다는 고사성어, 그런 활용정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때가 딱 맞아야 된단 말이죠. 점 하나 차이로. 때, 시간, 타이밍. 자, 제가 오늘 역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방금 상황 속에서 느꼈던 것을 화면으로 기록한 것이고요. 네, 방금 생각한 것은 이것을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띄워놓은 가운데 또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요. 누구든지 한 차원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과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기원, 근원, 원인, 발단, 이것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것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예요. 물질, 존재하는 이런 모든 존재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떤 현상을 놓고도 현상의 존재, 각종 물질의 존재, 이러한 우리가 목격하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각종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현상, 자연 현상, 각종 심리 현상, 보이는 현상, 보이지 않는 현상, 외적, 내적 현상들, 현재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어떤 상태, 현상, 현재 상태, 그 상태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에 의문을 갖고 그것을 추적하잖아요. 사람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어디서 시작됐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발생했는가,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자, 이와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요. 우리가 자연 현상, 자연 법칙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일상에 겪는 이런 모든 사건들, 일들 묶어서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일 몸으로 겪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을 밝히기를 원하는 성질이 있어요. 인간의 사고, 인간의 뇌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세계, 보다 근본적인 세계, 본질적인 세계, 보다 높은 단계의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인간의 뇌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발동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모든 현상을 놓고 그것의 근원, 기원, 원인, 발단, 그것의 출발, 그것을 찾기를 원해요. 맞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접하는 이 물질 세계, 이 물리 세계,
이 세계, 이 존재물의 세계,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보다 더 높은 단계를 추적하여 그것을 찾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학의 역할이 그래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골몰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놓고 여사로 보지 않고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찾고 찾아 올라갑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런 것에 유별나게 특화된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저쪽 유럽 쪽에 있는 유럽 민족들이었어요. 저쪽 서유럽 국가.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재능이 남달랐어요. 타고났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연 만물을 탐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학파. 이런 사람들. 그리스 거기서 대학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철인들, 철학 생각을 했죠. 철학의 기원 하면은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물을 놓고 현상을 놓고 우리가 목격하는 실상을 놓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 자연 현상을 놓고 처음 시작을 한 그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 히라빈들 저쪽 그쪽 동네에서 그러한 무엇입니까? 사고 방식이 유행했어요. 유별나게 그쪽 사람들이 골몰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물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의 개념도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아톰. 그렇죠? 자, 거기서 출발된 사고방식 저쪽 지중해 연안 그리스, 로마, 히랍 문명 그 동네에서 그런 철학이 발생했어요. 그 옆에는 아테네가 있고요. 아테네. 그 옆에는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이라크, 중동. 그렇죠? 지중해 연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집트가 있잖아요. 자, 이쪽에서 문명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 유역의 문명, 그리고 저쪽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사학자들, 문명학자들이 발굴해서 알아냈잖아요. 문명의 시작, 거기서 농경의 시작, 강유역에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4대 문명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강가에서 그런 문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곁까지 이야기하고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과학의 시작, 기원은 바로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은 무엇입니까? 과학적 사고방식, 물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유별나게 그쪽 지역의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유별나게 그런 데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물질과 과학의 출발, 생각. 그렇죠. 과학은 철학을 낳았습니다. 철학은 또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과학의 세계를 발견했고요. 끊임없이 탐구한 거예요. 물질 세계. 맞죠? 반대로 저쪽 동양 쪽에서는 정신세계, 저 인도 쪽에서도 사람의 마음, 생각, 정신세계에 대해서 유별나게 관심이 많았어요. 같은 사람인데 지역 따라 이와 같이 관심 분야가 달랐어요. 일단 현재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것의 기원, 출발은 그리스, 철학,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계속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고 지구를 보면서 생각하고 태양을, 달을, 별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동식물들을 보면서 땅, 흙, 물 이런 존재물 이런 거의 근본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물 그냥 물이 흐르네 이게 아니라 저 물이 무엇이냐? 흙을 보면서 흙이 무엇이냐? 돌을 보면서 땅과 하늘을 쳐다보면서 끝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것을 관심을 갖고 탐구했어요. 연구했어요. 분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이라고 하면 오늘날 대학은 그 그리스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자 이와 같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지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학의 태동 기원이 어디서부터냐 이와 같이 찾아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 인간의 뇌 속성이 있는데 인간의 뇌는 그 근본을 알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 근본, 발단, 시작, 기원, 출발 처음이 어디냐 어디서 비롯됐느냐 원인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현재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따지잖아요. 살인사건, 각종 어떤 사회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각종 그런 모든 사건의 원인 그걸 꼭 찾기를 원합니다. 수사관들이 조사를 하죠. 프로파일러라고 하죠. 왜 이런 끔찍한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살인사건을 놓고 그렇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근본 뇌는 근본을 알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속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고차원적인 세계 높은 단계 차원 높은 세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는 저보다 더 유능하고 뛰어나고 더 박학다식하고 더 그 세계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자, 이제는 다음 단계. 요거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요것을 이제는 설명드리려고 먼저 전초로서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은 과거의 기원, 발단, 시작을 찾아 올라가는 사고 방식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생각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생각의 기원은 어디인가? 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럼 생각, 우리 마음, 느낌, 이것도 더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찾아서 올라가는데 결국 보면은 어떤 물질에서 시작됐다. 어떤 호르몬에서 시작됐다. 도파민이니 이런 물질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시냅스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뇌에서 그런 생각이 발생된 것은 어떠한 성분에 의해서, 어떠한 호르몬에 의해서, 또는 뇌 전달 물질, 도파민, 그렇죠. 또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에서 결국 세상의 의학자들, 과학자들, 뇌과학자들, 그들이 결국 끝내 연구에서 밝힌 이야기는 물질이에요. 물질에서 그런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어떤 물질의 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설탕을 맛보면 설탕 맛을 느끼고 단맛을 느끼고, 소금을 맛보면 짠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설탕, 소금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성분 거기에서 그 맛을 느낀다. 맞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종합적인 감정이 있어요. 복합적인 사상이 있어요. 이념이 있고, 그런 추상적이며 형이 상학적이며 그런 상징적이며 그런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물질, 지구에서만 나왔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구의 모든 식물들이 이 물만 가지고 이 식물이 되는 건가요? 물만 가지고? 이 지상에, 이 땅에 솟아오르는 식물들이 물로만 될까요? 저 하늘의 빛은 생각 안 합니까?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 현상은 반드시 땅에 흐르는 물과, 그리고 저 하늘의 빛, 태양, 열, 이것으로 이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식물들은 물에 의해서 생겼다.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물에 의해서 줄기, 가지가 생기고 잎과 꽃을 피웠으면, 그렇죠?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 하늘의 빛, 태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관심을 갖잖아요. 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간단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물질 성분, 땅에 속한 이런 물질 성분에 의해서 우리 뇌가 작용을 받는다. 뇌에서 생각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뇌에서 이런 물질 성분, 그렇죠? 물질. 그래서 뇌를 물질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 뇌에는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신령한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땅의 것이 그러하듯 하늘의 것이 그러하다. 짝지어 생각해보면 모순이 없어요. 땅에 있는 생명체, 이런 모든 식물, 동식물, 이것이 땅에 있는 물만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물을 기본으로 먹으면서 물질, 물을 통해서 자라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먹고 커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물을 먹고 크는데요. 이 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사실 이 물도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에 의해서 이런 모든 물질적 존재가 성장합니다. 존재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저 하늘에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자라나서 결국 꽃을 피웁니다. 비만 와서는 안 돼요. 비만 오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햇빛이 비춰야 됩니다. 햇빛이 비추고, 그렇죠? 이런 땅에는 이런 물질 세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빛을 간과하면 안 돼요. 저 하늘의 빛이 비춰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간단해요. 이와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뇌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은 뇌과학은 물질로만 접근합니다. 뇌를 두개골을 열고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 마음,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맞아요.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감정 같은 거, 어린아이들은 먹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의 감정은 땅에 속했다는 것은 형이화학적인 세계, 사람과 사람이 육적으로 서로 사회를 이루고 서로 관계를 이루고, 그렇죠? 땅에 속한 인간관계, 땅에 속한 자연 현상 속에서 겪고 부딪히면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고차원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과학
과학이 현재 이런 모든 현상들을 파고 들어가면 더 고차원적인 더 높은 단계, 근본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추적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과거로 추적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인을 찾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지구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태양계 위에 은하계, 더 높은 우주, 결국 우주까지 올라가잖아요. 물질의 기원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수소에서 비롯됐다고까지 밝혀냈지 않습니까? 대폭발, 빅뱅에서 수소가 먼저 탄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과학이 올라가 보니까 수소, 폭발, 대폭발, 우주, 빅뱅 그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신기하죠? 찾아 올라가면 그렇죠. 근본으로 찾아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한 방향은 과거로 찾아 올라가고요. 우리의 또 한 방향은 형이하학적인 세계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세계, 높은 단계, 곧 정신세계, 우리의 정신을 더 높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세계 더 올라가다면 더 올라가면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가면 원자세계의 원자, 맞죠? 물질의 기본 원자, 거기에 전자, 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더 파고 올라가면 이와 같이 형이하학적 아래로는 파고들고 물질세계를 쪼개고 분석하면 양자세계,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그런 양자세계가 나오잖아요. 또 위로 올라가면 어떤 세계가 나와요? 위로 올라가면 태양, 빛의 세계, 우주. 이 물질세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신세계도 그렇지 않겠냐. 형이하학적인 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동양인들은 특히 마음과 생각 이런 데 아주 발달했어요. 그쪽 생각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타고났어요. 서양인들은 그리스, 이쪽은 물질과학. 그래서 물질과학이 서양, 유럽에서 비롯됐잖아요. 정신세계는 동양 쪽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정신, 마음 이런 세계에 예리하고 예민하고 눈치가 빠르고 그쪽에 대해서 잘 느끼는 어떤 기운을 느낀다고 하죠.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정신세계도 한 단계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비롯됐는가? 마음을 연구할 때 이제는 우리가 물질과학, 이런 모든 지구과학, 이런 우주과학, 이런 과학, 물질의 존재의 궁극에 도달했어요. 원자도 알아냈고 전자, 핵도 알아냈고 그리고 이제 우주의 기원까지 파고들고 있잖아요. 엄청난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렇죠. 서양 과학자들, 유럽 과학자들, 과거에 그들로부터 그들의 그리스의 그런 탐구 정신, 그 후예들이 결국 다 밝혀내고 알아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양인들은 특히 마음, 생각, 정신 세계에 대해서 이런 세계에서 아주 유별나요. 특히 종교성에 대해서 아주 유별나잖아요. 아시아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지금부터는 마음의 근본, 마음의 본질, 우리 생각이 어디서 기원됐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다른 계통이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 원자를 알아냈어요. 땅을 파헤치듯이 이제는 하늘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늘을 파고 들어간다? 우리 두뇌, 뇌, 생각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땅은 그만 파고들고요. 땅은 덮고 너무 파헤치면 안 됩니다. 알아냈으니까 더 이상 파고들지 말고 이제는 덮어라. 그리고 우리 머리를 파고들어라. 생각을 파고들어라. 우리 정신을 분석해라. 생각을 쪼개보아라.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 지금은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때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생각, 저 하늘을 쳐다보듯이 우리 생각이 어디서 기원됐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우리의 정신이 어디서 발단이 됐는가, 이 생각을 파고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영혼, 고차원적인 세계에 자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근원, 원자가 있듯이 우리 생각, 우리 느낌, 감정, 이 모든 것에 근원이 있어요. 저 하늘의 태양, 이 땅에는 지구,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영혼이 존재해요. 영혼과 육체, 육신과 영혼, 그 중간에 마음, 생각, 정신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열매는 어떻게 생기는가? 열매는 만들어지잖아요. 영혼이 만들어진다. 육체가 만들어진다. 영혼이 만들어진다. 요 세계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모든 게 존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영혼이 만들어져. 열매를 맺듯이, 집을 짓듯이, 밥을 짓듯이 영혼이 만들어진다.
이 세계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원자 세계, 물질의 근본, 기원, 그 최소 단위 이것을 밝혀 알아냈으므로 결국은 그런 양자 역학의 세계, 전자, 전파의 세계까지 알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물질 문명을, 현대 물질 문명 이 세계를 인류가 이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정신 문명, 정신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파고들어서 분석해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깊은 세계를 알아야 돼요. 종교가 관여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밝혀야 돼요. 알아내야 됩니다. 과학이 그동안 6천년 동안 물질과학이 이와 같이 밝혀냈으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 정신세계, 우리 뇌, 생각, 마음의 세계, 이 세계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지금부터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와 같이 오늘날 파다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왜 이 시대에 등장했습니까? AI, 혁명. 그렇죠. 뇌 아닙니까? 뇌는 언어다, 말이다. 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무엇입니까? 네, 마음입니다. 분석해야 돼. 분석하자. 마음 분석, 정신 분석, 생각을 분석하자. 쪼개보자. 자기 생각을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는가? 생각은 어디서 출현했는가? 정신은 어디서 출현했는가? 찾아 올라가야 돼요. 고차원적인 세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생각을 왜 할까? 저런 성향, 성격, 성질, 저러한 기질, 저런 태도, 사고방식, 저런 가치관, 국가관, 인생관, 종교관, 사생관, 세계관, 저런 인식, 관, 그런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라고 하죠. 왜 어디서 비롯됐는가? 땅에서도 물론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 내적인 영적인 세계로부터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땅에 있는 물의 영향을 받고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성질, 성격, 내면, 기질, 그 사람의 무엇입니까? 인식, 의식,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그런 말,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이러한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형성이 되고 혈통을 통해서도 형성이 되고 선조들, 부모 세대,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서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죠. 유전을 통해서 땅에 속한 혈통을 통해서 그 받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 지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자기 자신도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성질, 성격, 기질, 특성, 어떠한 의식, 사고방식, 성품, 그렇죠? 정신세계. 이게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혈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고난 유전과 혈통과 또 자기가 성장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역시 그 타고난 유전적, 혈통적 성격이 또 닦이면서 또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뜻을 타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타고났다. 그렇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영적인 뜻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조상의 혈통을 타고났다.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그리고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험하고 겪고 부딪히고 각종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요. 또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타고났다. 우리가 그것을 사명, 자기의 천직 이런 표현들 쓰고 또는 천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타고난 뜻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떤 뜻을 타고났는지, 자기가 어떤 하늘의 뜻을 타고났는지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원자, 전자, 양자 이와 같이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세계에 근본 단위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근본, 절대적인 게 있다는 것, 그걸 파고들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영적 사명, 자기의 천명, 자기의 천직, 자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고유한, 타고난 그것, 고유한 물질이 있잖아요. 수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의 성격도 그 성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꼭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